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대한항공통신 드디어 이 지루한 하락을 좀 벗어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무려 장중에 이제 22%나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이 가뭄의 단비 같은 상승을 보여준대요. 자, 대한항공통신은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고점에서 엑시트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시 잡아가겠다고 예고를 해드렸던 가격이 바로 이 15,000원 가격이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투매 이후에, 그러니까 투매가 발생이 되면 그때 이제 우리는 매수를 고려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제 바로 코스닥에서 서킷이 터지고 나서 예고해드렸던 그 투매와 함께 정확히 그 15,000원이란 가격에서 무려 현재 지금 이틀 동안 30%가 넘게 급등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소름 돋게 이 현재 상황을 예측을 했는지, 자, 지난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지금까지 나온 종목은 이 5파동 자체가 말 그대로 개인들의 탐욕이 만든 오버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이 진행이 되면은 이 앞전 상승폭을 전부 다 훼손을 해버리는 매도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이번 파동 역시 저는 이 15,000원 라인 때 이 라인에서 시작을 한 파동이기 때문에 15,000원 라인에서 주가가 원점인 그 가격 구간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보신 대로 정확히 현재 이 하락에 대한 성격부터 그리고 이 기술적 반등, 현재는 이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급등도 급등인데 기쁨도 잠시라고 아주 강한 현재 또 윗꼬리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럼 오늘 시간에는 현재 이 발생이 되고 있는 윗꼬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 대한항공통신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오늘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이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대한항공통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대한항공통신은 지난 이제 4월 달부터죠. 그러니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영상을 올려드렸을 겁니다. 그죠? 이제 어제 저도 그동안 올려드렸던 영상들을 좀 가만히 되돌려 보는데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상당히 이 핵심이 되는 이야기들을 그 차트 속에 다 담아놨더라고요. 자, 인생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결국 이 과거에 대한 이 발자취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주가 역시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법인데, 제가 그동안의 스토리를 좀 하나하나 설명을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채널에 이제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시장에서 제가 누구보다 이 대한항공통신의 상승을 외쳤던 게 저 맥점 코치죠. 그래서 이 7,000원이 넘어가는 라인에서부터 자, 급등을 하는, 그러니까 대우건설을 비교해드리면서 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 15,000원일 때도 여러분들 마지막 파동이 나오기 직전이죠. 이 강한 눌림이 나왔을 때 그때도 C파에 대한 조정 이후에 급반전으로 진행이 될 거다. 자, 그래서 이 4월과 이 5월의 눌림목에서는 제가 계속 강력하게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주포들이 그러니까 돈을 쓰면서 상방으로 올리는 그 상승 파동이 예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통 주가가 상승이 나오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3단 상승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 지그재그로 올리면서 매물을 쏘아하면서 위로 쏘아 올리죠. 그래서 제가 이 눌림목, 그러니까 정상적인 눌림목 거래를 잡아드리면서 계속 이 우상향을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좋게 고집을 하던 이 대한항공통신을 돌연 이 5월 달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스탠스를 좀 바꿔서 말했죠. 자, 개인들이 환호성을 지내는 이 고점의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세력들이 온전히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니까 엑시트, 즉 설거지 파동이 될 수 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자, 치고 올라가던 주가가 여러분들, 자, 여기서도 보면 연장 파동이라고 하면 치고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처럼 수급에 대한 이 약해짐이 보이면서, 그러니까 힘이 딸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결국 차트상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쌍고점의 형태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주가가 이 꼭대기, 그러니까 고점대에 딱 머물러 있을 때는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치고 가는 듯한 이 움직임으로 보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걸 판단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다들 제가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이제 더 치고 간다라고 이제 뭐 많은 이들 이야기하셨죠.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세력들의 시나리오가 뭐였습니까? 야, 막혀 있는 갭도 있고 이게 이제 미달 파동으로 끝날 수가 있다, 그죠? 그럼 이 위에서는 이 엑시트, 그러니까 설거지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설거지 파동.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대한항공통신은 철저하게 조정 국면으로 들어간 거예요. 조정 국면. 그죠?
자, 그럼 제가 상승장에서는 우리가 기분 좋게 이 눌림목의 거래를 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완전 다르게 거래를 해야 된다고 제가 입이 닳도록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우상향인 추세를 그냥 올라오고 타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지지력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건데,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꺾여버리면 하락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투매가 떨어지면 반등, 투매가 떨어지면 반등, 그죠? 그러니까 이 강한 반등만, 그러니까 개파락이 나오거나 큰 하락이 나왔을 때 이 강한 반등만 먹고 나오자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락이 나왔을 때도 제가 보는 이 맥점의 시그널에 오기는 왔는데 기술적 반등만 나올 거니까. 왜냐면 이거 적지가 않아요. 이 반등이 17%, 뭐 저점 대비 거의 20% 나오잖아요. 반등만 먹고 나오셔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게 파란 밴드까지 갈 건데, 이 과열 파동의 시작점까지 밀릴 건데 그 가격이 이제 15,000원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이 15,000원 라인에서 현재 이 급반등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하잖아요. 시작을 한 파동이기 때문에 15,000원 라인까지는, 그러니까 주가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죠? 자, 이게 지금까지 제가 이 대한강통신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추적 관찰을 해드리면서 모든 영상을 올려드렸던 핵심 요약본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나간 흐름을 짚어드리는 건 결코 제가 주가 흐름을 잘 맞췄다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파동의 절대적인 이 원리를 좀 알고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그래 현재와 같은 이 지독하게 흔들어대는 이 하락 구간을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고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론 아직 분명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보는데,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독한 이 하락은 언제 멈추고 그 어떤 흐름이 전개될지 정말 속이 타고 궁금하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세력들의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혹시 아직 아래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시다면 자, 잊지 말고 지금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차트 분석 바로 이어가서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 대한강통신에 지독했던 이 ABC 파동의 조정 있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다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즉 세력들이 의도했던 개인들의 물량을 쥐어짜기용 조정에 대한 투매 있죠, 투매에 대한 흐름까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점으로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여기서부터 정고점을 향해서 이렇게 V자 반등으로 치고 올라가냐? 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철저히 어느 정도 이 횡보 국면, 그러니까 시간 조정에 들어갈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차트에 절대적인 법칙이 하나 있죠. 한 차례 거대한 상승 국면이 나오고 또 지독한 이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되고 나서는 주가가 다시 힘을 모으는, 그러니까 숨을 고르는 이 횡보 구간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세력들은 하단에서 받치고 위에서는 여전히 탈출하려는 이 매도세들이 얽히면서 치열한 이 공방을 펼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다음에 상승이든 하방이든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펼쳐질, 그러니까 횡보 끝에 나오는, 그러니까 주포들의 이 방향성, 그러니까 핸들링은 우리가 지금 신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선. 그 끝자락에, 조정의 끝자락에 가봐야지 거래량이나 뭐 수급들을 체크를 하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유리한 포지션에 대한 전략은 미리 짜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꽉 막혀 있던 이 맥점 분봉,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던 여기 안에 주가가 갇혀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조정이라고 했죠, 조정. 이격이 과다가 될 때만 매매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이 반등 파동과 현재 이 반동 파동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과거 상승 구간도 봐서 알겠지만, 그러니까 영원히 오르는 주가 없고 항상 오르더라도 조정 발생하고 뭐 또 오르고, 그러니까 영원히 하락을 하는 주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하락을 보인 종목, 고가 대비 낙폭가들을 보인 종목은 결과적으로 이 맥점 분봉 역시, 그러니까 이때처럼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돌파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내일 이 맥점 분봉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다가 지금까지 이 지독하게 저항을 받았었던 이 저항대 있죠, 여러분들. 닿기만 하면 밀렸던 이 저항대를 돌파한 순간에 그때 이제 제가 매수를 해보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돌파가 나오더라도 이번 역시 짧게 끊어먹고 나오는 식의 매매가 될 거고, 그리고 이 15,000원 저점에 사신 분들도 제가 이 저항이 되는 구간에서는 수익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문자까지 보내드릴 거예요. 이 분봉상의 핵심 저항선이 돌파되는 그 결정적인 전환의 시점 놓치지 않고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종 코치는 여기서 매수를 이야기하고 지금 한 차례 더 반등이 나오면 거기서 일단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참고를 해도 여러분들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오는데,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